2,350불을 대출받았다. 요게 제가 애마기지를 차라리 다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실 수 있겠는데, 이 앞에 한인 여학생 기숙사를 마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? 이 기숙사를 마련했는데 막 학생들이 이 박사가 교장을 하니까 되게 막 물밀듯이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. 많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수용하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여학생 기숙사가 있던 푸우누이 고 근처에다가 좀 넓은 그 땅을 사요. 그 3.5에이커라는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 이제 새로 학교를 짓는데 이 얘기입니다. 지금 이 4,250불을 저당 잡았다는 것이 이 땅을 사서 4,500불의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 박사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? 돈이 있어 땅을 산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계약금만 조금 주고 그 땅을 사자마자 그 땅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요. 그래서 그때 받은 대출이 4,250불입니다. 그건 맞습니다. 대출 받은 거는. 그런데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면 이 박사가 또 첩보관계 되지 않습니까? 그 100년 전쟁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. 이 대출을 받아서 이 돈으로 요건 이제 3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대출 받았는데 이 돈으로 한인 다시 이제 건물을 짓고 교사를 짓고 이래서 이게 한인 여학교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기숙사를 지었다가 기숙사를 만들어놨는데 한인 중앙학원에 이제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그걸 감당을 못해서 여학생 기숙사를 만들었다가 그것이 한인 여학원으로 또 이렇게 발전을 해서 가고, 그때 이제 한인 여학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와 건물이 필요하니까는 이것을 담보대출로 사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이승만 박사가 그 중앙학원을 이제 사퇴하고 여기 교장으로 이제 한인 여학원 들어와서 학교를 운영하게 되죠.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이승만 개인 이름으로 구입했습니다. 여기 두 필지인데 이거는 그 3년 상환 조건으로 해가지고 4,250불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면은 1915년 7월 18일에 푸우누이 에비뉴 기숙사 옆에 있는 주택지를 이제 3.5에이커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한인 여학원을 열었는데 이 4,250불이 100년 전쟁에서 또 이제 문제 삼는 건데, 요것도 나중에 보시면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한인 기독학원 쪽으로 다 확대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를 삼은 게 이제 남학생 기숙사인데, 이승만이 하와이에 갔을 때 이미 이제 국민회에서는 남학생 기숙사를 마련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이듬해 돈도 7,000불을 모아놓고 이제 이랬다가 하는데, 결국은 국민회에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감당할 수가 없었든지 어쨌든 모든 교육에 관한 문제는 이 박사한테 다 일임하기로 이제 국민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교육은 이제 이 박사가 관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남학생 기숙사도 아마 이 박사한테 일임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7,000불과 함께 남학생 기숙사를 마련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이 박사한테 이렇게 맡겨졌는데,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박사가 처음에 그 기숙사를 마련하지를 않고 이게 빌려가지고 이 남학생 기숙사를 이제 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남학생 기숙사를 3,500불 대출받아 챙기고 이거를 스트라우치에게 1,600불에 매각해서 목돈을 챙겼다. 이거는 100년 전쟁에서 착각을 한 건지 뭐 하여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,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 여학생 기숙사를 1,600불에 팔았다 그랬잖아요. 스트라우치에게. 그 9페이지에 보시면은요, 9페이지 맨 위에서 보면은 1815년 5월 17일 그 이승만이 여학생 기숙사를 1,800불에 스트라우치에 팔았다.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
백년전쟁에서는 남학생 기숙사를 1600불에 스트라우치에게 팔았다. 이렇게 똑같은 걸 갖고 두 번을 이승만에게 그 착복했다고 보이게끔 이렇게 뭐라 그래, 이건 확장을 했다고 해야 되나, 이런 식으로 백년전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여기 이승만이 남학생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오션뷰 에비뉴에 있는 레아이 농장을 9.5에이커를 샀어요. 그 기숙사를 이제 이름을 받고 나서 샀는데, 여기에다 어떤 일인지 하여튼 기숙사를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두고, 기숙사는 이제 어디 다른 데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마련해서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, 이거를 1922년 9월에 11,600불에 매각을 합니다. 나중에 이것도 이제 이것도 이제 한인 기독학원으로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돈인데요. 근데 이것을 국사편찬위원회 법정 자료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이제 이승만 하와이에서 일어났던, 보니까 하와이에서 그 교민들 사이에 이승만 지지 세력과 박용만 지지 세력 간에 그 분규가 일어나면서 그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법정 다툼이 참 많이 여러 건 있었더라고요. 거기 해제를 해놓은 거 보니까는 파리 평화회의에 가려고 이승만이 본토로 출발하기 전, 이승만과 당시 국민회 회장이던 안현경은 이때는 이 국민회를 이승만 지지파가 장악을 했을 때입니다. 이 안현경은 이승만 지지하는 사람이고요. 그래서 이승만과 당시 국민회 회장이던 안현경은 여자 기숙사로 사용되던 2개의 국민회 재산을 매각했다.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, 지금. 한인 기숙사 그러니까 여학생 기숙사와 에마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 법정자를 얘기하는 거는. 매각했다. 이승만은 또한 한인사회의 기부에 의해 자기 명의로 구입했던 재산을 매각했다.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인여학원. 그러니까 제가 한인 여학생 기숙사와 한인여학원 부지를 매입할 때 이승만의 이름으로 매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. 이 2개를 얘기하는 겁니다. 이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불일치는 오랫동안 한인사회 도의 문제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. 심지어는 국사편찬위원회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노력해서 연구하면은 다 밝혀질 수 있는 것을, 여기 그 국사편찬위원회 해제, 이 법정자료 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. 그대로 박용만이 주장하는 내용과 김원용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써놨어요. 그러니까 참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국민 세금 갖고 운영되는 데인데 우리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외국해 나가지고